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때 제 남편이 신혼집 명의의 시어머니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들러리 오빠의 팔짱을 끼고 식장을 나섰고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부드럽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식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한 걸음 어질 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렌즈 속 민준 씨의 모습은 호텔 통일이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평소보다 훨씬 더 늠름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고 가슴속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와 제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객석에는 친척들과 친구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모두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두고 하늘이 맺어준 한 쌍이라며 작게 칭찬하는 소리가 제 귀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민준 씨에게 건네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지은이를 자네에게 맡긴다. 앞으로 꼭 잘 보살펴주게.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아버지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민준 씨를 따라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는 웃으며 앞으로 나와 결혼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서약부터 샴페인 타워, 케이크 커팅까지 모든 순서가 순조롭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이수란 씨를 곁눈질로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왠지 모를 차가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이고 이런 사소한 것들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고지어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습니다. 들러리 지훈 오빠가 반지를 들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오빠는 저의 중마고우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오늘 그가 들러리를 맡아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훈 오빠는 저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결혼 후 시집살이를 겪을까봐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힘들게 하셨던 일들을 그가 모두 보아왔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주 씨는 반지를 집어들고 제 약지에 끼워주려다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어이쿠, 우리 신랑님이 너무 감격하셨나 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끼워주세요. 하객석에서는 선의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집어들더니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친지 여러분, 잠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반지 교환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앰프를 통해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래 시끌벅적하던 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신혼집 말이야. 등기부등본에 우리 엄마 이름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신혼집에 엄마 이름도 올리자고. 이 집 엄마도 돈 보태셨으니까 당연히 이름 올리는 게 맞아. 지금 당장 승낙해줘. 아니면 이 결혼식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게 무슨 상황이야? 결혼식 중에 저런 요구를 하다니. 듣자 하니 신혼집 계약금의 대부분은 지을 씨가 냈다고 하던데 민준 씨가 어떻게 시어머니 이름을 올리자고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신혼집은 민준 씨와 제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약금의 대부분을 냈고 민준 씨는 아주 적은 일부만 냈을 뿐이었죠. 대출금도 우리 둘이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민준 씨는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우리 둘 이름만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 이름을 올리자고 요구하다니, 그것도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다니요. 저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이수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은근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준 씨가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아, 이것은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니라 모자가 오래전부터 꾸민 계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지은아, 말 좀 해봐. 이름 하나 더 올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빨리 분위기 수습해줘. 사회자도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신랑님, 무슨 일이 있으시면 결혼식 후에 상의하시죠. 좋은 날에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안 됩니다. 민준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은이가 승낙하지 않으면 이 결혼 안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나라와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3년간 사랑했고 수없이 꿈꿔왔던 결혼식의 남자. 그가 지금 제 눈앞에서 너무나 낯선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객석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 부모님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져 무대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아버지께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분노와 억울함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이 집에 엄마 이름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이 철없이 굴지 마세요. 철없이 굴지 말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아왔던 수많은 순간들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사귀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수란 씨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 앞으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좀 더 양보해줘. 저는 그때 그의 효심에 감동했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양보가 그들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저는 2억만 원이 넘는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이라고 했던 대로 산 것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흘끗 보고는 옆에 치워두시더니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트집 잡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자네는 한 달에 얼마 버나?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민망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 달에 제가 먹고 살 만한 돈은 충분히 벌고 저축도 일부 하고 있어서 민준 씨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8억만 원이 넘는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나중에 결혼하면 가정도 꾸려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 돈으로는 턱도 없지. 내 생각엔 자네는 일찍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민준이 잘 보살피고.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옆에 있던 민준 씨가 계속 눈짓을 보내며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민준 씨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논쟁하지 않았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저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든 스웨터를 시어머니께 선물했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스웨터를 받자마자 소파에 던져버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색깔은 너무 촌스러워서 싫다. 게다가 뜨개질 솜씨도 엉성하고 딱 봐도 살림 안 해본 티가 나네. 그때 민준 씨의 친구들도 집에 와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 민망해서 얼굴을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저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엄마는 그냥 말은 험해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라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참는 것을 선택했고 심지어 시어머니께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혼집을 사기로 의논했을 때 저는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거의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민준 씨는 5천만 원만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돈은 모두 사업에 투자해서 당장은 더 많은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전적으로 믿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대출도 받았습니다. 집을 살 때 저는 민준 씨에게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으로 올릴 것인지 일부러 물어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 저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둘 이름으로 올려야지. 이 집은 우리만의 보금자리잖아. 앞으로 여기서 경찰이잖아. 저는 그가 정말 시어머니께 잘 설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은커녕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등기부등본에 시어머니 이름을 올리자고 요구하다니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다니요. 하객석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저를 위해 분개하는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저 아이는 너무 착해. 민준이 모자가 너무 심하잖아. 지은이가 계약금의 대부분을 냈는데 왜 시어머니 이름을 올려야 해? 이건 명백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이수란 씨는 이 웅성거림을 듣고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맹렬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옆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세요. 이 집 내 아들도 돈 보탰어요. 내 이름 올리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내 아들 이렇게 키웠는데 아들이 내 이름 하나 올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민준이 집안이 이렇게 많은 친지들 앞에서 얼굴 팔리게 하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의 오만한 모습을 보다가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이 맞아. 그냥 승낙해줘. 괜히 모두 불쾌하게 만들지 말고. 제 마음속 마지막 한 줄기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다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곤란해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른바 효심은 그저 허울 좋은 변명이었고 그의 이른바 사랑 또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은 오빠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억지로 참지 마. 좀 힘들면 그냥 포기해. 저는 고개를 돌려 지은 오빠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객석에 계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고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펑펑 쏟고 계셨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큰 그림을 위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고 제 부모님까지 저 때문에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묵인했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집어들고 다시 제 약지에 끼워주려 했습니다. 지은아, 동의해줘서 다행이다. 우리 결혼식 계속 진행하자. 저는 맹렬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민주희 씨는 멈칫하며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이 집 계약금의 대부분은 제가 냈고 대출금도 우리 둘이 함께 갖고 있어요.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저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민준 씨는 제가 갑자기 반박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얼굴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너무한다. 오늘 이 이름은 무조건 올려야 해. 네가 승낙하지 않아도 올려야 한다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민준이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어찌 남의 집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승낙하지 않으면 이 결혼 꿈도 꾸지 마. 우리 민준이 집안은 너 같은 며느리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들 모자는 한바탕 노래를 부르듯 오만하고 사나운 어조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경악했고 웅성거림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끝끝을 낼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모자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한 점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마이크를 집어들자 원래 시끄럽던 식장은 제 행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도 그저 구경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타협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약간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객석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한 번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께 상처를 드렸네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친지 여러분, 귀한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결혼식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뭐라고? 민준 씨는 얼굴색이 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 미쳤어? 이렇게 많은 친지들이 보고 있는데 네가 취소한다고 취소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손목이 아렸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 결혼식을 장난으로 만든 건 당신이에요.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결혼 안 하겠다고 협박하며 어머님 이름을 올리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이런 결혼식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객석에서는 순식간에 더 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모두가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민준 씨가 먼저 너무했어. 저런 남자랑은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지은이 잘했어. 모자가 둘 다 못된 인간들이야. 사람을 괴롭히다니. 시어머니 이슬한 씨는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너? 감히 결혼식을 취소해? 너 우리 민준이 집안 명예를 망치려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오늘 이 결혼 너는 무조건 해야 해. 안 할 거예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저 지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옆에 서 있던 지은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그를 보자마자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아, 나 여기 있어.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비참하고 무력할 때 늘 제 곁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지훈 오빠의 팔짱을 끼고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오빠, 가자. 지훈 오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한 걸음 무대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민줄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달려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거기서. 네가 감히 떠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당신을 알게 되고 당신과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하객석에 있던 부모님은 제가 내려오자마자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쓰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고생 많았어.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쫓아오는 민준 씨 모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 내 딸은 당신 집안에 시집가지 않습니다. 당신 내 집안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으니.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기세에 놀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 오빠와 팔짱을 끼고 떠나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분통을 터뜨리듯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너 이 행실이 문란한 여자. 결혼식 취소하자마자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가. 너 분명히 예전부터 저 남자랑 바람 피웠지. 그녀의 말은 악독하고 듣기 거북했습니다. 지은 오빠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슬한 아주머니,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하세요. 지은이와 저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입니다. 오늘 지은이가 상처를 받았으니 제가 곁에서 위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상대로 계략을 꾸민 당신의 모자가 감히 여기서 남을 모함하다니요. 지훈 오빠의 말은 하객석의 웅성거림을 다시 한번 폭발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준 씨 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멸과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자기들이 부도덕한 짓을 해놓고 오히려 남을 모함하다니 저 집안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네. 민준 씨 모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해하며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달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것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구겨서였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우리가 떠나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지은 오빠의 팔짱을 끼고 부모님과 함께 한 걸음 호텔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몸에 쏟아졌지만 마음속의 차가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민준 씨 모자에게서 벗어나고 이 계산적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더 이상 저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호텔 문 앞에서 기다리던 하객들은 우리가 나오자 모두 길을 터주었습니다.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은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런 남자는 결혼할 가치도 없어요. 앞으로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자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지은아, 다 엄마 잘못이야. 지은아, 다 엄마 잘못이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잘된 일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상처 받는 것보다 지금 손절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시집 안 간다. 앞으로는 너를 우리가 지킬 테니 아무도 우리 딸을 괴롭힐 생각 못 할 거야. 민준이 모자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왔으니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신혼집과 예단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취소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모자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온통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결혼식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자신과 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민준 씨 정말 너무하네. 지은아, 걱정 마. 내가 있으니 그가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지훈 오빠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모자가 어떤 수를 쓰든 저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 씨 모자가 떠난 후에도 지훈 오빠는 혹시나 그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걱정되어 우리 집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떠났죠. 떠나기 전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의 소동, 민준 씨 모자의 뻔뻔스러운 얼굴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혼집과 결혼 자금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이 길어지고 꿈이 많아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먼저 은행에 가서 저와 민준 씨의 공동 예금 계좌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연애할 때 민준 씨는 나중에 편의를 위해 공동 계좌를 만들고 매달 약간의 돈을 저축하여 결혼 자금으로 쓰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동의했고 그동안 저와 그가 각자 매달 저축한 돈이 총 5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저는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어 직원에게 잔액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잔액이 겨우 몇십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5천만 원이 넘게 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맞습니다. 이 계좌에는 현재 상이만 5천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보면 3일 전 5천만 원이 이수란이라는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수란 또 그 사람이야.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일 전은 바로 결혼식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 시기에 몰래 우리 공동 예금을 자기 엄마 계좌로 이체하다니 이것은 명백히 오래전부터 저를 속이려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너무 힘을 주어 쥐었는지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들고 은행을 나서는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그저 신혼집에 자기 엄마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래 우리 공동 예금을 빼돌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숨긴 일이 도대체 얼마나 더 있을까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부동산 거래 센터로 향했습니다. 신혼집의 소유권 현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매매 계약서에는 저와 민준 씨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등기부등본에 무슨 수를 썼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센터에 도착한 저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조회 후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은 씨, 민준 씨와 공동으로 구매하신 이 주택은 한 달 전 이미 담보로 잡혔습니다. 담보권자는 소규모 대부업체입니다. 뭐라고요? 담보로 잡혔다고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제 서명 없이는 그가 어떻게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죠?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담보 등기 서류에 따르면 그때 고객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등기만 담당할 뿐 서류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담보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라니요? 저는 그런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 민준 씨가 제 서명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꾸며서 몰래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돌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 하마터면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옆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에서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몰래 우리 공동 예금을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하여 신혼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부동산 조회 결과를 들고 넋이 나간 채 부동산 거래 센터를 나섰습니다. 바깥 햇살은 눈부셨지만 저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저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 오빠였습니다. 그는 전화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어디야? 나 오늘 쉬는데 가서 당신 좀 보려고. 혹시 신혼집이랑 결혼 자금 문제 처리하는데 필요한 거 없어? 지은 오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 나 부동산 거래센터에 있어. 민준 씨가. 그가 몰래 우리 공동 예금을 자기 엄마 계좌로 이체하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신혼집을 담보로 잡았어. 지훈 오빠는 이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뭐라고? 이 민준 씨 정말 너무하네. 걱정 마. 거기서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은 저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아 묵묵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제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슬퍼하지 마. 이미 벌어진 일이야.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부동산 조회 결과를 지훈 오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봐봐 오빠. 다 그가 저지른 짓이야. 나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 오빠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색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게 돌려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걱정 마. 민준 씨가 몰래 공동 예금을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해서 신혼집을 담보로 잡은 거. 이 모든 행위는 불법이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찾는 거야. 내가 아는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이쪽 분야에 아주 경험이 많아.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어. 정말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 오빠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나랑 같이 가자. 먼저 이 서류들을 정리하고 내 변호사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그에게 상황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하자. 저는 지훈 오빠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지훈 오빠가 제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사가 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더 이상 그렇게 무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반드시 버텨내야 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민준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지훈 오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지금까지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듣고 나서 민준 씨가 못된 놈이라며 당장이라도 달려와 저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훈 오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변호사도 도움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정리한 후에 다시 상의하자고 말씀드렸죠. 전화를 끊은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내게 진 빚, 내가 반드시 하나하나 되찾을 거야. 지훈 오빠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조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에 저와 지훈 오빠는 약속대로 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우리에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지은 씨, 민준 씨가 공동 예금을 빼돌리고 지은 씨의 사명을 위조하여 신혼집을 담보로 잡은 이 모든 행위는 지은 씨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은 씨는 지금 소송을 통해 그에게 빼돌린 예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담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승소할 확률은 높은가요?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담보, 조회 결과, 그리고 지은 씨가 미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식장에서의 녹음과 영상도 보조 증거로 활용하여 두 분의 관계가 파탄난 원인이 민준 씨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로 볼 때 지은 씨가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김 변호사의 확답을 듣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훈 오빠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우리에게 상세한 자료 목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선 후 저와 지훈 오빠는 목록에 적힌 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 오빠는 모든 과정에서 저와 함께하며 앞뒤로 뛰어다니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관련 친구들에게 물어봐주고 저에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 씨에게서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또다시 많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하는 내용이었지만 나중에는 애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예금도 돌려주고 신혼집 담보도 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면 그가 대가를 치러야 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어떤 가문이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한 카페에서 만나 모든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 자신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가 혼자 민준 씨를 만나는 것을 걱정하여 함께 왔고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언제든지 저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장에서의 오만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앉더니 비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결혼식장에서 당신을 억지로 몰아세우지 말았어야 했고 몰래 우리 공동 예금을 빼돌리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당신 서명을 위조해서 신혼집을 담보로 잡지 말았어야 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할게.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제가 오늘 당신을 만나러 온 건 당신과 다시 합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민준 씨의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그의 어조가 약간 조급해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알지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우리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다 잊은 거야? 사랑했다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결혼식장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몰래 우리 공동 예금을 빼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제 사명을 위조해서 신혼집을 담보로 잡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 씨, 당신이 사랑한 건 처음부터 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 그리고 제 돈이었어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지은아,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내가 예금을 빼돌리고 집을 담보로 잡은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우리 엄마가 최근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정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럼 당신 엄마가 무슨 병에 걸리셨는지 말해줘요.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고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요? 민준 씨는 제 질문에 당황하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그게 위암에 걸리셨어. 한 개인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공동예금을 이체하고 집을 담보로 잡은 거야. 거짓말. 저는 맹렬히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당신 집 근처 병원 몇 군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당신 엄마가 입원해서 수술한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엄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예금을 빼돌리고 집을 담보로 잡은 건 순전히 당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민준 씨는 제가 이 일을 확인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우리 엄마 정말 아프셨어. 그냥 입원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직도 변명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담보 조회 결과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증거예요. 민준 씨가 빼돌린 5천만 원은 당신 엄마 치료비로 쓰인 게 아니라 당신이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에요. 제가 당신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당신 최근 계속 도박을 하고 빚이 많이 쌓였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것은 지훈 오빠가 알아봐 준 정보였습니다. 지훈 오빠는 민준 씨가 예금을 빼돌리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까봐 걱정되어 친구에게 민준 씨의 최근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말에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자 더 이상 위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맹렬히 자리에서 일어나 흉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네가 다 알았다면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나는 분명 도박 빚이 있고 돈이 필요했어. 이제 선택해. 나랑 다시 합쳐서 내 도박 빚을 갚고 신혼집 담보를 해지하든가 아니면 순순히 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포기하든가. 안 그러면 내가 우리 일을 네 직장에 다 소문내서 네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본 모습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목소리에는 온통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우스꽝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이렇게 협박하면 제가 타협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당신이 예금을 빼돌리고 서명을 위조하고 신혼집을 담보로 잡은 것, 이 모든 것은 불법 행위예요.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고 당신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예요. 감히 민준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훈 오빠가 즉시 다가와 민준 씨를 막아섰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함부로 손대려 하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게다가 방금 당신이 한 말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도박빚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민준 씨는 지훈 오빠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자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흉악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지은이 두고 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초라하게 카페를 떠났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의 위장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그의 본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지훈 오빠는 제 옆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그가 당신을 놀라게 한 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 위에 자료를 집어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요. 지훈 오빠, 우리 지금 김 변호사님 찾아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요. 지훈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즉시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정리해둔 모든 증거들을 김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담보 조회 결과, 결혼식장의 녹음과 영상, 민준 씨의 도박비 증명, 그리고 카페에서의 녹음까지.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충분합니다. 민준 씨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해요. 지금 바로 소송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김 변호사는 우리의 소송 관련 절차를 처리해 주었고 법원은 곧바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된 민준 씨는 또다시 수많은 협박 전화와 악독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저와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학덕을 해끼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끼치겠다고 핵각을 무시하고 그의 전화와 문자를 모두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그가 저를 협자에 저장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와 지훈 오빠는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 이수란 씨도 와 있었습니다. 이수란 씨는 저를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너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우리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그를 고소해. 너 벌 받을 거야. 판사는 즉시 법봉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은 엄숙한 곳입니다.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수라 씨는 판사의 말에 겁을 먹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흉악하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된 후 김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민준 씨의 불법 행위를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민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예금을 이체한 것은 저의 동의를 얻은 것이고 신혼집 담보 위임장도 제가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수란 씨도 옆에서 거들며 제가 지훈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서 일부러 민준 씨를 모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변명에 맞서 김 변호사는 필적 감정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필적 감정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감정 결과는 신혼집 담보, 위임장에 있는 서명이 제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민준 씨가 위조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지훈 오빠도 법정에 출두하여 민준 씨가 최근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많은 도박빚을 졌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데려온 증인, 즉 민준 씨의 친구 또한 법정에서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민준 씨와 이수라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란 씨도 의자에 주저앉아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준 씨가 빼돌린 5천만 원의 공동예금은 15일 이내에 저에게 전액 반환해야 하며 신혼집 담보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30일 이내에 신혼집 담보를 해지해야 하며 신혼집은 제가 소유합니다. 저는 민준 씨가 처음에 투자했던 5천만 원의 계약금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판결을 듣자 저는 감격하여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정의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드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지훈 오빠도 저를 위해 기뻐하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지은아, 정의가 드디어 우리 편에 섰어. 민준 씨와 이수란 씨는 법원을 나설 때 모두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수란 씨는 저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려 했지만 민준 씨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흉악하게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너 너무 일찍 우쭐해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예요. 만약 당신이 제때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겁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는 것 외에도 민준 씨 모자의 모든 행위를 민준 씨의 직장과 그들의 친척,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민준 씨의 직장에서는 그가 도박빚을 지고 서명을 위조하여 신혼집을 담보로 잡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수란 씨는 원래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저를 험담하려 했지만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와 민준 씨가 너무 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수란 씨는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감히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15일 후 민준 씨는 예상대로 5천만 원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민준 씨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그의 명의로 된 일부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준 씨는 결국 순순히 5천만 원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는 신혼집 담보도 해지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증명서를 들고 부동산 거래 센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처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드디어 제 이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없이 홀갑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생이 모두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민준 씨 모자에 끈질긴 괴롭힘에서 벗어나 제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좋은 소식을 부모님과 지훈 오빠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기뻐하시며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오빠도 저를 위해 기뻐하며 제가 권리를 찾는데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완전히 잊고 일과 생활에 충실하며 부모님과 지훈 오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 찾기에 성공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결혼식 일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저를 수군거렸고 민준 씨 모자가 지어낸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기회에 제 직업 생활을 재정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상사는 제가 사직하려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만류하려 했습니다. 지은 씨,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이전 일들은 오해였다는 것을 저희 모두 알고 있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회사에서 부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 연봉도 더 올려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폐를 끼쳐 죄송하고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회사에 정말 감사합니다. 상사는 제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직 절차를 마친 그날 지훈 오빠가 일부러 저를 데리러 왔고 제 사무용품 정리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그 불쾌한 사람들과 상황에서 벗어났네. 앞으로 무슨 계획 있어? 저는 이미 생각을 해두었기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사업을 시작해서 디저트 카페를 열고 싶어요. 예전에 디저트 만드는 걸 배웠는데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미뤄졌을 뿐이죠.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지훈 오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생각 좋다. 당신이 만든 디저트는 정말 맛있으니까 분명 인기 많을 거야.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가게 자리 찾는 것이든 인테리어든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 지훈 오빠의 지지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가게 자리를 물색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상하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지훈 오빠는 매일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하며 앞뒤로 뛰어다니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관련 친구들에게 물어봐주고 저에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찾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월세가 좋지 않거나 월세가 너무 비싸거나 구조가 적합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들이었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훈 오빠는 늘 저를 격려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서두르지 마. 좋은 가게 자리는 천천히 찾아야 하는 거야. 우리 좀 더 힘내면 분명히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후 우리는 드디어 적합한 가게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먹자골목에 위치해 유독 인구가 많았고 월세도 제 예산 범위 내였으며 구조도 디저트 카페를 열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확정한 후 우리는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지훈 오빠는 거에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인테리어 품질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민준 씨 쪽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후 명의가 실추되어 많은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도박빚도 아직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바람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슬아 씨는 이 일로 화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민준 씨는 그녀의 치료비를 댈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모두가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한 채 길가의 쓰레기통에서 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의기양행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여 후 제 디저트 카페는 드디어 인테리어를 마쳤습니다. 저는 카페 이름을 지은의 달콤한 시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달콤함과 따뜻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개업날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이 저를 축하하러 와주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특별히 몇몇 유명 푸드 블로거들을 초대하여 제 카페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홍보를 도와주었습니다. 디저트 맛이 좋고 비주얼도 훌륭하며 서비스도 친절했기에 제 디저트 카페는 개업 후 줄곧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단골이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제 카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디저트를 먹고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노력으로 제가 원하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디저트 카페가 안정된 후에도 지훈 오빠는 여전히 자주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손님을 응대해주고 때로는 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때로는 그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제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지훈 오빠에 대한 감정이 이미 중마고우의 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지훈 오빠가 남아 저의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그는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주 어릴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 예전에 당신이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저 조용히 두 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 이제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 나도 정식으로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어.
지훈 오빠의 고백을 듣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그동안 그가 저에게 베풀어준 도움과 보살핌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가 싫어서 오는 줄 알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슬퍼하지 마. 당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 전 좋아요. 지훈 오빠는 제 대답을 듣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희미한 풀향기를 맡으니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지훈 오빠의 세심한 고백 끝에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제 생각을 존중하며 제 사업을 지지해 주었고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지훈 오빠를 매우 좋아하며 우리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생각하곤 합니다. 비록 많은 억울함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민준 씨 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지훈 오빠를 만나 지금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은 수행과 같아서 험난한 길과 좌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어려움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악인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와 우리만의 햇살과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사랑하는 일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연인이 있으며 저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의 날들 저는 지훈 오빠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잘 가꾸고 우리의 디저트 카페를 잘 운영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